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12지지편 4화에 이어서 5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화까지 했기 때문에 이 5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으로 화국에 해당됩니다. 5월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라는 절기가 들어 있어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서서히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위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정도로 멋스럽고 인기가 있습니다. 영마지살에는 인사신해를 우리가 영마지살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신해. 자, 여기에 이 자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오도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릅니다. 반면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경쟁심이 생기면서 산만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유발에 신경 써야 됩니다. 또 잘생긴 만큼이나 또 도화라고 하는 살이기도 해서 뜻밖의 문제를 일으켜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도화라는 건 아시다시피 매력적으로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관심을 가지거나 눈을 뜨다 보니까 연예계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제 발전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지나치게 도화가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성 구설에 휩싸여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그런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화의 묘목을 만나면 묘목이 마르면서 타들어가는 거니까 연기가 꾸역꾸역 마를 때까지 나면서 타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5화가 있고 여기에 묘가 있고 만약에 이 개미라고 하는 일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초년, 청장년, 중년, 그러니까 중년 이전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묘파성, 깨진다는 거예요. 한번 살림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거를 한번 겪고 이게 목생화로서 이 습기가 사라지면서 후반, 다시 말해서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점 잘 살게 되어지는 이런 사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은 6월은 미토라고 하는데요. 음력으로 6월 여름이기 때문에 초복, 중복이 들어있는 가장 무더운 달입니다. 미토는 더위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토는 조토라고 부릅니다. 흙이지만 팔팔 날아다니는 모래와 같은 그런 흙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욕심이 없고 자상하고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동이 잦은 경향이 있고 주변과 휩쓸려서 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있어서는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좀 활동성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외유내강한 특징이 있고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은 끝내 성공을 거두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묘가 있고 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김이고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봤을 때요. 기토입니다. 기토. 이렇게 있을 때 자, 관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직장 생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거든요. 이건 5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에 을이라고 하는 관청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이 관성을 써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신중의 임수는 이거는 철분이 있는 물이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적어도 진이 있다든가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뭐 최한 인묘진 목국이 되니까 뭐 지점장 정도 되겠죠. 자, 그렇지만 현재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렵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노력한 대가가 없다. 결국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현금을 받는 중개인, 뭐 사무장, 뭐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무장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월은요. 벼가 익어가는 계절로 가을이라고 사실은 하지만은 벼가 익으려고 그러면은 처서까지는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초순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햇볕이 따갑다 그럴 정도로 따끈따끈한 그런 지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월 출생한 사람은 처서라는 절기하고 얼마나 가까이 태어났느냐 그 후에 태어났냐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서 이전은 좀 따끈따끈한 편이고 이후는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지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화의 일주인지 목의 일주인지, 목의 일주면 화기가 좀 있어야 꽃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임신월에 태어나고 임인이라고 이렇게 일주가 임인이면은 뭐 시가 뭐가 됐든 간에 자, 이 절기를 보니까 처서를 안 지났어요. 그럼 따끈따끈한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생수보다 이 위에 금생수를 먼저 하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일간이니까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신충에다가 이 임수는 바로 금생수를 받기 때문에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이 엄마가 살아생전에 얘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나중에 남겨줄게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절대 나한테 못 옵니다. 인신충에다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똑똑한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돌아간 다음에 이 내가 가진 것을 이 위에 임수한테 뺏기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돌아간 다음에 형제들과 싸운다든가 주변과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유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금입니다. 유금은 8월 가을로 가장 맑고 깨끗한 지절이고 추수의 시기로 결실이 계절입니다. 중추절과 맞물려 있어서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유의 성질은 결실이니까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고 마무리를 잘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냉철함이 있고 닭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이해심 많고 또 감각적이며 겉으로 얌전한 것 같지만 내심에는 투쟁심이 있고 천성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고 습득한다라고 그러면 기회를 포착하고 탐색해내는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경신일주가 이런 월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연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월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해나 자가 있거나 또는 임계 천간에 임계 일주가 이 월에 신이나 이렇게 유가 있으면 이거를 금수쌍청이라고 그럽니다. 금수쌍청. 금수쌍청이 뭡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깨끗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깨끗한지 뭐 더러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많이 부딪힙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일단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안 깨끗한 거하고 별개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금수쌍청이라는 겁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때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지저분하다, 너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스스로 못 견디게 되면은 결국에는 속세를 떠나서 뭐 종교활동에 입문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술토라고 하는 것은 늦가을입니다. 만물을 수확했기 때문에 뭐 비옥한 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글자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사주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날카로운 면도 있고 그 안에 이 마른 흙이기 때문에 단단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댐을 싼다 그러면 축축한 흙으로 쌓게 되면은 휩쓸려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이 술토라고 하는 건 단단하고 마른 흙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제방을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화를 장축하고 있기 때문에 화로불과 같기 때문에 따뜻한 구심점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한 그 개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어떤 본능과 예지력이 뛰어나다, 충직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좀 가까운 어떤 친화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용이 주도한 면이 있고 자기 주장을 과감하게 피력함으로써 돌발 행동을 하는 이런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특성을 볼 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그 어려움을 잘 풀어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천문성이라고 해서 천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뜻을 살필 만큼 잘 헤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천나지망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술사해가 천나지망살입니다. 진술사해, 천나지망살, 하늘과 땅에 그물이 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그물에 걸려들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의학 교육, 이러한 일을 해서 남의 어려움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천나지망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주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 의학 분야, 교육, 상담 분야 이런 데서 상당히 발전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미년이고 신이고 임술, 일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무술, 무오, 정일주입니다. 이러한 사주들은 여자라고 하면은 여기가 자식이 됩니다. 남자는 여기가 자식이고요, 관성이. 여자는 식상이 자식입니다. 자, 이 모두가 자기 자신이 평생 교육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정년 퇴직을 했거나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식 또한 의사를 이렇게 두고 있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이런 사주 역시 임입니다. 이런 사주 역시 자식이 의사로 활동합니다.
본인도 교육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듯이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초겨울로 10월 달입니다. 겨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갑고 쌀쌀한 그런 기운은 있지만 10월 달 안에는 육림의 날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림의 날이라는 것은 나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다는 지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 중에는 이 간목이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암장돼 있고 살아 있다.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영리합니다. 질서 정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목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 많고 순진한 것 같지만 굽힘이 없다 보니까 저돌적이고 이러한 강한 뜻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세워지면 돌진해서 이루는 강인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작이 빠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아간다면 상당한 그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월 출생에서 경술월 경인 정해, 해년 출생 5월 경우 해, 술년 출생 기미월 병우 해. 이러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연과 월에 형충살이 있으면 형제의 덕이 없던가 부모의 덕이 없습니다. 자기 홀로 호련단신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겪게 됩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고생하다가 중말년에 이르러서 관리소장으로 오랫동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시 서비스업으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딸과 합세하면서 크게 성공을 이룬 그런 사주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그 사업으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겪다가 딸과 합세하면서 말년에 잘 살고 있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더 수많은 예도 들을 수가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풀어가게 될 사회 이슈에 대한 각종 어떤 사주들을 푸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만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껏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